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남편의 말에 거실이 웃음으로 잠깐 흔들렸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고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웃었죠. 그 말이 저를 향한 거라는 건 모두 알고 있었지만 굳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기엔 너무 사소해 보였고 문제 삼기엔 분위기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얼굴을 흉내내는 게 그 순간 가장 빠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질문을 하려다 말문을 멈추면 남편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얘는 이런 건 잘 몰라. 내가 설명하는 게 빨라.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매끄럽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에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끼어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 몫의 말은 이미 남편이 대신 정리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웃음이 한 번 더 나왔고 대화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분위기 살리려고 한 말이야. 그 말에는 미안함도 확인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담이었다는 말 앞에서는 불편했다는 감정이 늘 먼저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웃은 사람은 남편이었고 가장 적게 말한 사람은 저였다는 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는 끝났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웃음의 방향이 늘 같았다는 사실을요. 신정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음식 냄새와 사람 소리가 가득했고 시누이들은 자연스럽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명절 특유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저는 상을 차리고 자리를 오갔습니다.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리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시누이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 말에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농담이었고 분위기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회를 잃은 채 다시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 설명은 내가 할게. 말끝마다 웃음이 붙었고 그 웃음이 모든 걸 덮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대화는 남편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번의 농담이 아니라는 걸요. 명절처럼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남편은 늘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를 낮추면 자기가 편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가 이미 여러 번 왔으니까요. 웃음은 계속됐고 분위기는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빠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앉아 있었는데도요.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만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웃음이 반복되는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계속 줄어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걸요. 명절이 지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웃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늘 하던 일상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했고 남편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익숙했고 그래서 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뻔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남편에게 제 얘기를 꺼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세히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잠시 후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얘는 이런 거 잘 몰라. 웃음은 없었지만 말의 방향은 명절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저를 대신 정리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의 말 속에서 저는 설명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았고 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순간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규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명절도 시누이도 아니었다는 걸요. 이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말이 필요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웃음이 없어도 사람들 앞이 아니어도 그 방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저는 식탁 쪽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큰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을 보이며 말을 끊는 아주 익숙한 동작이었죠. 그건 내가 얘기했어.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확인도 없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중요하지 않았죠. 이미 처리됐다는 선언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입을 다물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농담으로 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말할 기회 자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요. 웃음도 없었고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면 또다시 같은 손짓이 나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 말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정리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 하나가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지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처 카페였고 특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별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 안에서 보던 모습이 밖에서는 다를지 그건 기대할 일이 아니라 확인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사는 이야기, 요즘 뉴스, 별 의미 없는 말들이 이어졌죠. 그러다 상대가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은 분명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막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죠. 그때 남편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내가 얘기할게요. 말은 부드러웠고 웃음도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 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이어갔고 저는 그 흐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설명도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가 말할 사람인지만 분명해졌을 뿐이었죠. 상대 부부는 잠깐 저를 봤다가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다시 묻지 않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만 반복되던 장면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카페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방식은 같다는 걸요. 농담이 없어도 웃음이 붙어 있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말은 늘 같은 사람에게로 가고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확인 하나로 그날 만남은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시누이들이 잠깐 들른 자리였습니다. 명절도 아니었고 오래 앉아 있을 계획도 없어 보였죠. 분위기는 가벼웠고 대화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피하는 게 더 이상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 한 시누이가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질문은 분명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익숙한 타이밍으로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늘 그랬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저는 남편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은 거기서 멈췄고 시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숨을 고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서 말해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고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중간에 끊기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방금 벌어진 일을 알고 있었고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말이 제 자리에서 끝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세게 말한다는 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말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이 집에서는 가장 큰 변화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어색하게 조용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오갔고 서로의 눈을 오래 보지 않았죠. 남편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굴었지만 말투에는 자주 힘이 실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그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며칠 뒤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밖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만 우스워져. 그 말은 부탁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오라는 요구였죠.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스워진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였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예시도 없었죠. 남편은 바로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잠깐 말을 고르듯 입을 다물었고 그 사이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걸 그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말을 흐렸습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게 됐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덮으려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론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끝내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시간이 맞아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자리였습니다. 거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고 대화도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이야기 중 한 시누이가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물으신 거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질문을 던진 시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문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도 아니었죠. 다만 이 자리에서 누가 말할 차례인지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길지 않았고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끊기지 않았고 대신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거실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바뀐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대화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으로 넘기지도 말을 덮지도 않았죠. 그날 처음으로 제 말이 제 순서로 끝까지 도착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깨달았어요. 이건 싸움도 선언도 아니라는 걸요. 다만 순서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순서가 바뀌자 이 관계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는 게 지혜라고 믿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